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대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수익 내시고 뭐 차익 실현이 원활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웅제약도 매매 사인이 오늘 나가지 못했어요. 그 기준에서 개별 매매하실 때 손절이라든가 또 고점 대비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어차피 오후장에 뭐 오후장이 꼭 아니더라도 오전에도 돌릴 수 있을 걸로 봐요. 시장 흐름은.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게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그런 범위에 부담 요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눌려진 폭도 있고 하는데 그 자락에서 이제 뭐 IT 주들의 눌림폭 쉬어가는 흐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조금만 뒤로 한 발짝 딱 더 물러서서 보시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그 부강약품도 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기준거래량 1,500만 주 잡아드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또 분봉대처도 잘 됐고 거래량도 실렸고 잘 나와주니까 개별 매매 또 들어가신 분들도 행복해 하시고 하시는데 결론은 솔로몬 선생님께서 위축되지 마세요 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 원체 이제 매매가 좋으세요. 그래서 부강 좀 봐주세요. 그다음에 청동오리님께서 SO일 봐주세요. 저쪽 문자반에서는 또 후성 봐주세요. 그러는데 어지간한 종목은 다 가요. HMM이 이제 오늘 너무 고점에 들어가서 좀 피곤함을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 물량 평단 따지면은 뭐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부강약품인데 부강약품의 경우에도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원체 매매가 좋으셔서 차익 실현 범위도 이제 잘 잡아가시더라고요. 뭐 질문을 주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부강약품이 00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오늘 어느 가격대에 이제 그 편입 기준이 설정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합권에서 분봉 놓고 보면은 보합권에서 흘러가다가 이제 9시 한 20분경에 푹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대체 종목을 시장에서 들여다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자체적인 흐름 일봉상에 이제 거래대금이 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뭐 2,100만 원씩 월등히 실려졌었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살아나면서 움직임을 준 건지 어찌됐건 뭐 시초가 공방에서 시초가 위쪽의 흐름이라고 치고요. 그 기준에서 이제 고가가 34,650원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13% 저수익을 다 가지고 가시는 기준이라면은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실 수도 있겠죠. 원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1.5%, 2% 잡아서 대체하기가 어려운 종목군들이에요. 그죠? 아예 뭐 한국전력이다. 그러면 편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그러면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나는 그러면 2.5%를 기준 잡겠다. 그러니까 기준점만이 중요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5%를 넘겨서 33,800원 이하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는 마지노선을 4%대 5%까지 고점 대비 밀리면 33,000원 명목 가격이 있는데 그 자락을 넘기면 좀 그렇지 않냐? 난 거기서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 여기서 지금 부강약품이 빠르게 못 돌리면은 얘도 또 지지부진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랫방향의 매수 전량이 월등하게 쌓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는 물량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떨어지는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 세게 치고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게 치고 돌려야만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지금의 팽팽한 기싸움에서는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물량만 받겠다는 그 수준이 되다 보니 그러면 마지노선을 만약에 아니야 나 그럼 미련 없이 정리할래. 그 기준. 그 다음에 마지노선을 33,000원 정도 보시고 대처하는 기준. 하는 사이에 쭉 미끄러지면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회복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 단기과일 지정 예고라든가 시장 조치 없는 쪽의 기준은 좀 편안하게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안 내더라도 굳이
명신산업을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안타깝게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주의인가요? 그렇게 접속이 돼서 형성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좀 한 발짝 뛰고 놓고 보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강약품의 경우는 마지노선을 그럼 33,000원으로 잡자. 그럼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조정폭인 거고, 만약에 시가에 들어가셨으면은 한 10% 가까운 7, 8%, 8, 9% 수익이 되시고, 거래량은 좋아요. 그러면 나는 신규 접근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단순하죠. 이제 일단은 지금 시간 10시 기준에 800만 주면 우리가 원하는 1,500만 주는 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대밀리지 않고 지지라인 잘 잡아주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럼 5분봉 기준 또 10분봉 기준, 요즘에 이제 10분봉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14일 날 기준의 변동성 그런 기준점을 같이 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분봉 뭐 30분봉 이렇게 놓고 보는 부분은 앞전에 그러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분봉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실렸을 때 변동이 나왔느냐, 캔들 크기가, 그 캔들 크기가 나와야만 어떻게 돼요? 고점을 넘기고 흐름을 가져가겠죠. 시세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형성돼 줄 때. 그래서 31,000원이라는 가격을 세게 뚫어 올려주고, 그리고 명목 가격들이 되죠. 다시 이제 뭐 33,000원 정도, 그리고 뭐 32,500원 정도, 요 정도를 넘기게 될 때 역시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은 의미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실리고 뚫려 올라왔는데 따라오는 쪽에 저 물량을 소진시킨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눌러놓고 다시 돌릴 것인지, 그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되돌릴 때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힘의 강도를. 그렇게 해서 거래가 없이 지지부진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그 부류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뭐 윤정두를 비롯해서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주변에서 거의 뭐 그냥 막연하게 이거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의 범위만 제대로 본다면 부강약품도 조금 전에 차트 막 잘라놓은 거 보셨죠. 변동 나올 때마다 다 들어가서 다 수익을 잡아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는데, 뭐 30분 봉으로도 마찬가지고 14일 이후에 그러면 30분 봉이 깔끔하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31,000원 라인을 넘길 때 거래량이라든가, 오늘 거래가 실리고 이제 다시 넘긴 거고요. 그다음 저 앞전에 흐름도 똑같이, 요게 이제 대형주, 소형주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HMM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14,000원 그 가격 공방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보여지는 창고 동향이나 그 프로그램하고 또 틀리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흐름 부분에 다시 이제 감싸 안고 돌리려면 요 거래량이 30분 봉의 거래량이, 지금 30분 봉으로 보는 거니까 이 거래량이 수반되고 들어 올려져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단순해요. 심리적인 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줘요. 윤정두가 여기서 한 10만 주를 사주든가, 윤정두가 한 10만 주 사주든가, 그럼 누군가 쫙 사주면 쫙 따라 붙겠죠. 근데 윤정두보다 물량 더 많은 쪽에 저기다 매물 확 걸어놔 버리던가 집어 던지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고, 거기서 힘싸움이 나오는 거고. 윤정두가 딱 들어오다가 야 이거 위에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거 내 돈으로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여기서 나 손절하려고 밑으로 던져버리면 아랫방향으로 또 출렁거리는 거고. 그럼 결국은 그 흔적을 찾으려고 기술적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 흔적을. 그러니까 대형주는, HMM은 야 프로그램에서 매도 나오는데, 외국계에서 매도 나오는데,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덜 빠지는데 여기서는 왜 방어가 되지? 소형주에서는, 여기도 이제 중형주급이고 2조가 넘는 종목입니다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의 뚜렷하게 어떤 창고의 동향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캔들을 놓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나마 얘는 좀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 못한 쪽은 더더욱. 그냥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부강약품의 흐름은 어찌됐건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로 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들어 올릴 때는 거래량이 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무너질지 내려올지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막연히 계속 들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대처를 한다. 예? 고점을 찍은 거는 그게 오버슈팅으로 찍혔는지 아니면 주도하는 쪽이 찍었는지 고점 대비 눌림폭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5분봉으로 실제 그 기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거래량은 넘겨질 수 있는 위치니까요. 오늘 시초가 대비 저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시초가 대비 35,500원 대비 고점 34,650원 여기에 이제 그 3분의 1 지점 그리고 절반 지점 힘의 이제 그 균형은 이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절반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33,300원 32,600원 거의 뭐 그 자리가 그 자리 되겠네요. 그리고 33,000원 마지노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누구는 그 자리가 마지노선이어서 차익 실현 범위가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누구는 그 자리가 오히려 또 신규 편입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33,300원, 32,600원.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변동성이 원체 커서 이 가격대 의미는 없어요. 뭐 하다못해 한국전력이 지금 탄력이 엄청나 있다 할지라도 한국전력이면 모를까. 예? 그러면 의미가 있죠. 변동성이 크지는 않으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그쪽은 그나마도. 근데 이쪽은 이제 아래 위로 막 치고 돌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가격대 기준에 거래량 부분이 실리면서 돌려질 수 있느냐 그것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럼 좀 보수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야 100만 주씩 실려야 저렇게 장대 항공 나오는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경우는 이제 5MA, 20MA 예? 5개 캔들, 20개 캔들의 거래량 평균을 놓고 들여다보는데 일단은 뭐 5MA가 꺾여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5분봉 기준에 70만 주씩은 거래를 실어주고 양봉으로 치고 돌릴 때 그럴 때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10% 이상 못 따라붙는다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로 위쪽에 33,500원까지 그 정도 범위까지를 공략할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그 위쪽은 굳이 그 시가총액 2조짜리를 13%까지 이렇게 따라붙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 대표님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막 어디까지 따라붙어 이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누구는 예를 들면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어차피 상한가인데 다음날 갭상승 나오지 않겠어? 이런 기준을 이제 설정해서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제 솔로몬님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들어가셔서 오늘 밤새 하루 지나고 나서 그냥 수익 확정을 확 질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대웅 제약을 들어가셨다 그러면 오늘 어차피 보합의 출발이거든요. 만약에 코로나19 없었다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 기준에서는 좀 다르다. 우리 기준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산의 손실을 제한적으로 잡고 수익이 좀 들라더라도 그렇게 잡은 이후에 기회가 될 때 잡아내자. 그래 이제 요런 그 기준에 장악형인가 하셨는데 말 그대로 장악형이죠. 그런데 이제 장악형의 진정한 의미는 바닥에서의 기준을 좀 놓고 잡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단계별로의 흐름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따라붙는 기준을 잡는다. 오늘 윤정도가 기분 좋아서 부강약품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이런 설명을 드렸겠죠. 자, 캔들의 몸통상 종가 기준의 고점 31,800원 요 기준점을 넘기는 시점에 거래가 실려있으면 따라붙습니다. 혹은 자 앞에 고점 꼬리 달린 고점에 힘을 넘기면 야 이건 힘이 무지 세겠는데요 라고 따라붙습니다 라든가 혹은 음봉의 뭐 절반을 잡겠습니다 라든가의 기준을 드렸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설정 범위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저 라인이 33,000원 기준이 이탈되고 내려오면은 여전히 뭐 차익 실현 범위로 그리고 다시 되돌리면 거래 실리는지 분봉에서 보고 편입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든 보고 기술적으로 똑같은 해석을 해드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감정이 실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정형화돼서 말이 안 바뀌게끔 기준이 잡혀서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말장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렇게 대처하시고 저럴 때는 요렇게 대처하십시오. 그것도 정형화가 돼 있어야지 기분 좋다고 여기서는 편입 가능하고요. 저기서는 뭐 이렇게 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주봉상의 목표 주가가 오늘 아니더라도 뭐 이런 종목은 상한가도 갈 수 있으니까 한 방에 그냥 올라가서 상한가 39,550원이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까 대웅이나 대웅 그 제약 월봉 차트 보시면은 월봉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흐름이 이틀 만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틀 만에. 뭐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해서부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도하죠. 일단은 그 다음 주에 갭 상승 나오고 움직이면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3월 달에 빵 터졌을 때 그 가장 크게 시장 이슈가 될 때 3월 달입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도. 그럴 때의 기준과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좀 끝났을 것 같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영향 없겠지? 라고 하다가 또 터지면서 7월 달까지도 시젠 신풍지하게 그 급등 내리가 나온 거고, 지금의 기준도 이제 끝났겠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또 터져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강약품도 끝났어요라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땡겨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땡겨서 보시면. 그죠? 이럴 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건 지금의 움직임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들어간 거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12월 7일부터의 변동성이 나온 거죠. 며칠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거래대금 죽으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특히 거품이 껴있다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니게임을 하시더라도 한 발을 일단은 빼놓는 기준도 명확하게 좀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찌됐든 4만원 수준까지 설정을 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갭상승 나올 때 거래량이 실려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거래대금 실린 거는 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이고, 회사의 뭐 펀드멘탈적인 요인은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요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을 줄 때 다시 거래대금 실린 거예요. 요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얘도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또 혹은 오늘부터 해서라도 꼬리가 달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거래가 실려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요 흐름이 정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때 변동률이 얼마예요? 100% 나왔죠. 그럼 지금 기준에서도 100%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크게도. 대웅제약, 대웅처럼. 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략 기준이 현재 그 들여다보시는 위치에서 전략 기준이 머니게임을 한다. 그냥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빠질 자리에선 빠져나오고, 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는 기준점에서 그 공략 범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분봉에서 이제 결정이 났죠. 일단 차익 실현 범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000원 마지노선. 지금 들여다본 기준이고, 원래로 따지면 고점 대비 벌써 이미 좀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공략의 기준은 32,600원, 33,300원을 5분봉 기준에 70만 주, 100만 주를 터트리면서 돌릴 때 그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거는 10% 범위 33,500원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